안녕하세요. 쉬운 사진 코치 이정화입니다. 하루면 충분한 스마트폰으로 제품 사진 마스터하기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왜 스마트폰인가? 제품 사진 촬영을 위한 준비 과정과 기본 촬영, 편집과 보정 방법, 제품 사진 스타일과 그리고 팁, 정리까지 간략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에는 반드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카메라와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유해 보자면 카메라는 전문가용 도구로서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 고급스러운 요리 도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카메라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요리들과 같이 간단하고 쉽게 사용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즉,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품 사진 촬영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스타일링과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덩어리 속에 제품과 소품으로 그림을 그린다 라는 생각으로 스타일링을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나요? 감각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진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이랑 강의 등에서 배운 걸로 연습하다 알게 된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스타 시작은 3년 전입니다. 인스타 시작할 때는 사진을 1도 모르는 경단녀 유감맘이었어요. 인스타를 해본 적 없었고요. 사진도 찍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육아하니까 아이 사진만 잔뜩 찍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던 제가 온라인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인스타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쉬웠을까요? 아니죠. 저는 인스타를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사진 한 장 업로드하는데도 30분이 넘게 걸렸었고요. 이 사진은 제가 처음 책 리뷰하려고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2020년 11월 17일이었거든요. 이 사진 보면 아시겠죠? 사진을 못 찍는 일명 똥손이라고 하죠. 제가 사진 찍는 거, 찍히는 거 둘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던 제가 사진을 찍게 된 건 솔직히 다른 게 없었어요. 컨셉 같은 건 당연히 모르고요. 3년 전이니 릴스가 나오기 전이었고 영상도 만들 줄 몰랐거든요. 사진이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사진 연습 그거 하나만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인스타 목적은 수익화였으니 빨리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는 사진을 보면 집에서 육아만 하다가 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좋아져서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고민 많으시죠? 사진을 모르는 저도 있듯이 꼭 사진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는 걸 하나씩 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잘 찍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제품 사진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어필하고 홍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제품 사진을 찍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제품 사진의 목적은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일단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겠죠. 제품 특징, 디자인, 성능 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여서 이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필요성으로는 온라인 쇼핑,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며 이제 제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고품질의 제품 사진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기 전에 나는 왜 사진을 찍고 싶은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저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사진을 잘 찍어야만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진을 넣는 걸로 수익화를 경험했고 지금도 집에서 일하면서 수익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전자책이나 상세 페이지, 쿠몽에서 사진으로 수익하고 있고요. 이제 크라우드피라는 곳에서 사진을 제가 업로드해 놓으면 이제 하나씩 팔리는 거죠. 그리고 사진 강의, 그리고 얼마 전에는 KBS 생생정보통에서도 촬영을 하고 가서 스마트폰으로 수익하는 방법으로 출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길이 다가 아니고 사진으로도 무궁무진한 길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제 명확한 컨셉을 잡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컨셉 자체가 없었어요. 인스타 처음 할 때는 이제 육아템을 공유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일 이피드가 꼭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인스타 처음 배울 때는 일일 이피드를 강조하셨거든요. 이제 해 보신 분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때 매일 사진 찍을 수 있는 이제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게 육아 타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인친분들이 육아맘들이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타깃이 육아맘인 거죠.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도 사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제 반응 좋은 신상 육아템 이런 거요. 이제 생각지 않은 지출이 많이 나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책 리뷰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는 이제 책도 사서 읽고 육아맘들이 자기 계발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소통이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책을 리뷰하려면 책을 다 읽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일 주일에 2권 이상을 제가 못 읽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책 리뷰가 아니다 보니 이제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컨셉 잡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이제 멘탈도 나가고 뭐 인테기도 한 번씩 다 오고. 이제 그러다 어차피 장 볼 거 인친분들 공부하시는 거 사 보자 해서 제품 사서 후기도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제품이 있다 보니 사진 연습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협찬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뭐 1-2개 찍다 보니 뭐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서 한동안 이제 협찬 리뷰만 계속했어요. 다양한 제품을 접하다 보니 그때 사진 실력이 많이 는 것 같았어요. 일단 뭐 지금은 제가 사진 꿀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인스타에서 사진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제 피드 디자인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보시면 나만의 컬러를 선정해서 여기 보시면 나만의 컬러 선정해서 카드 뉴스나 프로필 등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나만의 컬러가 있으면 피드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저는 이제 주황색이 기본 컬러고요. 그 이후에 뭐 초록색, 뭐 파란색, 핑크색 등등 4-5 가지 정도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드루 앤 드루님이나 컬러가 그린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피드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린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포리알 님도 뭐 블루라는 통일된 색이 보이시죠? 이제 피드가 깔끔하고 글이 눈에 더 잘 띄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페세스코레 님은 뭐 카드 뉴스 포인트 주실 때 컬러를 쓰시더라고요. 뭐 노랑의 글자를 섞으니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색을 막 섞는 것보다 나만의 컬러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사진을 찍으려면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진 찍을 공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간 그러면 처음에 스튜디오처럼 뭐 조명도 있고 큰 책상에 유리창에 막 이렇게 멋진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큰 공간은 필요 없어요. 저는 작은 책상 하나와 햇빛 들어오는 뭐 거실 아니면 베란다 이런 공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저는 뭐 거실이나 베란다에서 작은 책상 그리고 바닥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찍기 전에는 셀링 포인트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품 포인트를 찾아야 촬영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핸드로션 제품입니다. 제품 패키지를 보고 이제 소품을 이제 대충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제품 색상을 보고 저는 색지를 선택했고요. 로션 제품이 뭐 보라색, 핑크색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저도 색지를 핑크, 보라 선택했어요. 이제 화장품의 경우는 제품 사용 뭐 제형 컷이라든지 또 음식이며 먹는 컷이라든지 요리하는 과정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품 특징이 되는 포인트를 디테일 컷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지금 핸드로션에 고리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어서 디테일 컷으로 정하고 찍은 거예요. 다양한 방향으로 촬영하면 훨씬 더 풍부한 컷이 나오기 때문에 꼭 많이 찍어 보실 권해드리고 셀링 포인트를 잡았으니 이제 컨셉 잡고 촬영하는 건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진 찍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저의 경우는 사진을 찍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너무 막연한 거예요. 구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품 배치는, 연출은. 잘 찍는 사진을 봐도 찍어 본 경험이 없으니 방법을 아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이랑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다 방법을 알게 되니 그때부터 사진 찍는 법이 보이더라고요. 그 방법 그대로 찍는 연습을 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흉내는 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시간 절약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1년 동안 사진을 모르면서 책 강의를 보고 연습하고 했던 시간이 비록 성장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많이 흘러 너무 아까웠거든요. 이제 방법을 아시게 되니까 연습하시고 많이 찍어 보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의를 한 번 듣는다고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을 알면 더 쉬우니 많이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경험이 없어서 사진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구도와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답안지처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으니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그 방법을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제품 사진 찍을 컨셉을 미리 찾아 놓고 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모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레퍼런스의 중요성을 잠시 말씀드려 볼게요. 레퍼런스의 중요성은 이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구도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요소가 있어요. 다른 사진들을 분석하면서 조명, 각도, 초점 등 사진 찍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죠. 세 번째는 주제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어떻게 주제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담아내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작품을 비교하고 발전할 수 있죠. 다른 사진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강점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참고 자료를 통해 사진 찍기의 전반적인 이해도, 다양한 사진들을 참고하면서 사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나만의 스타일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즉 레퍼런스 찾는 것은 아이디어랑 기술, 주제 표현, 자신의 작품 발전, 사진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른 사진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기술을 습득하면서 나의 이제 사진을 발전시키고 사진에 대한 미리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레퍼런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가 처음에는 흰색 색지로만 활용해서 제품을 올려놓고 찍은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한 제품 찍는데 전날부터 미리 머릿속으로 짜내서 한 3-4 시간씩 찍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낭비였죠. 그리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사진을 찍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방법을 찾으니 색지를 활용하거나 포인트를 주색했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제 그다음이 제가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서 활용한 연출컷인데 이렇게 막 더 왼쪽보다는 더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처음 찍을 때보다는 더 빨리 찍을 수 있고 이제 매번 다양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면 구도나 연출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일단 머리가 안 아파서 좋았어요. 이제 처음에 레퍼런스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레퍼런스를 찾지 않아도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본 게 많아지니 이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품 사진을 찍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레퍼런스를 찾는다는 건 컨셉을 잡고 사진 찍는 아이디어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핀터레스트나 마켓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음식 공부나 음식 제품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주로 음식은 마켓컬리를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도랑 연출이 단순해서 처음에 모방하기가 좋거든요. 많이 아시는 핀터레스트는 이제 연출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마켓컬리나 쇼핑몰 이런 데 간단한 데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핀터레스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에센스라고 치면 제품 사진 연출글이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아 내가 요 정도는 찍을 수 있겠다.' 싶은 사진을 캡처해서 저는 이제 사진첩에 모아 둡니다. 이게 나중에 자료가 모이면 레퍼런스를 따로 찾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모아둔 자료에서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제품 하나당 5 개, 4-5 컷 정도를 찾아서 찍으면 굉장히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인친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찍을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다 레퍼런스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레퍼런스를 찾았으면 그다음은 소품과 배경을 준비해야겠죠. 저는 소품은 주로 스튜디오 이공예에서 주로 사는 편이에요. 색지도 다양하고 다양한 소품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전시다에 든 제품은 대한소품이 가격도 저렴해요. 전시다이라는 건 세워 놓기만 해도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음식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그릇은 코지 테이블에서 많이 사요. 종류도 굉장히 많고 가격도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메이드 모드는 뭐 꽃병과 조화 같은 독특한 게 많고 소품도 이제 감성 소품이 많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품 준비가 사는 곳이 이 정도로 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배경지 고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무광, 흰색은 필수고요. 이제 흰색은 유광도 있는데 유광은 바닥에 거울처럼 살짝 비춰지기 때문에 찍기가 좀 어려워요. 이건 코팅이 되어 있는 배경지라 오염을 잘 닦을 수 있어서 편하고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양면이라 양쪽 컬러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처음 샀는 저 흰색 배경지를 지금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3년 됐죠. 몇천 원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음식 사진에는 이제 대리석 배경지를 많이 쓰고 왜냐면 대리석 같은 배경지는 식당 느낌일 수 있거든요. 또한 쿠키 종류나 스테이크처럼 색이 진한 음식은 이제 뭐 우드 배경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요런 타일 배경지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서 쓰는 제품, 뭐 비누, 샴푸, 치약 등을 표현할 때 유용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사진이 처음이라 뭐 "배경지 연출이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3D 입체 양면 배경지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소품들이 이렇게 배경지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한 연출 그리고 소품 없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플라워 장미라는 배경지 보시면 양면으로 이제 꽃 프린팅이 돼 있어요. 연출 없이 제품만 올려 놓고 사진만 찍으셔도 꼭 연출곡 한 것 같죠? 여기 보시면 또 첫 번째 사진에 나오는 부엌 3D 배경지는 이게 저도 구매한 제품인데 뭐 음식이나 부엌에서 찍을 제품이 있는데 저는 뭐 제 실제 부엌은 뭐 감성이 없고 이쁘지가 않아서 못 찍었거든요. 근데 이 배경지를 구입하고 찍을 수 있었어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뭐 잔디라든지 뭐 소품 배치, 뭐 꽃, 그리고 물 요런 연출까지 정말 다양하게 배경지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소품 아까 구매하는 곳에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뿌옇게 된 사진이 가끔 있을 거예요,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보통 휴대폰 카메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카메라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휴대폰이 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근데 사진 찍기 전에 카메라 렌즈를 먼저 닦아 주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휴대폰을 만지면 카메라 렌즈에 지문이라든지 기름, 먼지가 묻은 상태로 찍게 되면 왼쪽 사진처럼 뿌옇게 나오거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찍기 전에 렌즈를 한번 쓱쓱 닦고 찍었더니 선명히 나왔죠. 저도 사진 찍기 전에 뭐 옷으로 쓱쓱 닦아요. 사진 찍기 전에는 이거 꼭 필수적으로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닫고 그다음은 화면 기본 세팅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랫폼마다 세팅이 다 다르긴 해요. 뭐 인스타 사진은 3대 4로 해 주셔야 사진이 안정되어 보이거든요. 뭐 여기 보시면 뭐 9대 16 혹은 뭐 전체 화면으로 찍을 때는 이게 화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여요.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사진 찍으면 이렇게 센서를 잘라 버려서 길게 보여줌으로써 사진의 크기가 작아져요. 제가 똑같은 안경을 찍어 봤는데 안경 옆부분이 다 잘려 보이죠. 이게 쉽게 표현하려고 이제 안경으로 찍었는 건데 티가 안 나는 사진은 뭔가 모르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뭔가 좀 구도하고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카메라 위에 보면 여기 설정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여기서 숫자를 보고 이렇게 숫자를 보고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리드는 화면을 가로 3 분할, 세로 3 분할 선이라고 말해요. 여기 3 분할, 여기 3 분할. 더 좋은 사진 찍기 위해서 꼭 참고해야 할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이든지 배경이든지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수평 수직이 잘 맞아야 사진이 안정되어 보이거든요. 이게 수평 수직만 잘 맞아도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카메라 설정에 가 보시면 수평 수직 안내선이라고 있고 아이폰은 격자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꼭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 그리고 초점을 맞추고 촬영해야 돼요. 이게 스마트폰 대부분의 카메라는 광각 렌즈를 탑재하고 있거든요. 광각 렌즈는 사람의 눈보다 세상을 훨씬 더 넓게 촬영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제품 사진은 제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따라서 제품 사진을 찍을 때에는 광각 렌즈를 피하고 망원 렌즈로 촬영해 주셔야 되거든요. 위에 1번처럼 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살짝 벌리면 배경이 줄어들면서 망원 렌즈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거든요. 단 줌을 너무 많이 당기면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곡이 없어지는 정도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뭐 이 정도 이 안팎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 카메라는 화면을 터치하나도 이제 초점이 잡습니다. 그게 자동 초점 기능이죠. 카메라가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또렷한 사진을 찍어주기 때문에 편리하죠. 하지만 가끔 엉뚱한 곳에 초점이 잡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꽃을 찍고 싶은데 제품 사진 아니면 싶을 때 아니면 제품 사진을 찍고 싶을 때 다양한 소품이 있지만 한 가지를 선택해서 찍고 싶을 때는 제가 직접 손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위의 사진은 2번처럼 손가락으로 화면을 1초 이상 꾹 누르면 내가 찍고 싶은 제품에 초점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노란색 딱 테두리게 보이는 게 초점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꼭 한번 눌러 주셔 가지고 촬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진은 어떤 눈높이의 사진을 찍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카메라 눈높이 피사체가 같으면 스탠다드 앵글, 카메라가 눈높이보다 높으면 하이 앵글, 제품 사진에는 주로 하이 앵글을 사용하긴 하는데 위에서 제품을 비스듬히 내려보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제품의 전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각 렌즈는 하이 앵글일 때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줌을 조금 당겨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제품 사진 찍을 때 카메라 화면에서 1.5에서 2 정도 사이에 줌을 당겨서 촬영하거든요. 이렇게 줌 당기는 방법은 카메라를 두 손가락으로 아까 크게 당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스탠다드 앵글은 제품과 카메라 눈높이가 같기 때문에 주로 제품의 정면, 옆모습을 촬영할 수 있거든요. 화장품이나 화분 등 세로로 길쭉한 제품은 하이 앵글보다 스탠다드 앵글이 전체 모습이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정면으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제품과 눈높이를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책상이나 높이가 맞는 상자 위에서 스마트폰 바닥을 꼭 대고 수평 수직을 맞추고 촬영하셔야지 안정감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도 보면 책상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바닥에 놔두고 찍었죠. 요렇게 해야지 수평 구도가 다 맞게 되거든요. 이제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보면서 촬영하는 법을 탑뷰라고 하거든요. 이제 항공샷이라고도 합니다. 평소에는 흔히 볼 수 없는 눈높이라서 일단 신선하죠. 이제 배경이 평면이라 시각적으로 강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왜곡이 거의 없고 배경과 전체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는 작고 가볍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탑뷰를 촬영할 수 있죠. 도구나 격자선을 활용하며 더욱더 쉽게 구도를 잡을 수 있어서 더 좋은 사진이 나오면서 적당한 소품과 구도를 잘 배치하면 사진이 잘 나와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활용하는 촬영법입니다. 이제 소품과 카메라 세팅도 준비가 되었으니까 제품만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치약 제품을 나왔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래퍼를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왼쪽에 래퍼를 찾은 레퍼런스거든요. 구도가 단조롭고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먼저 케이스를 놔두고 치약을 저 모양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러면 치약이 미끄러질 거예요. 그러면 뒤편에는 양면 테이프로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정면도 아니네. 완전 정면이 아니죠. 또 탑뷰도 아니네. 그러면 약간 45도쯤 가정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위치를 잡아보고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폰 클렌징이에요. 이제 똑같이 왼쪽이 레퍼런스 찾은 거예요. 역시 구도가 좀 단조롭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래퍼를 찾을 때 집에 있는 소품을 생각하고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막 무작정 찾는 게 아니라 비슷한 소품이라든지 대체할 게 있는지 내가 찍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뭇잎이 있죠? 전 여기 다이소에서 5,000원 정도에 구매한 조화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도랑 조화 연출을 그대로 모방해서 찍었어요. 자, 여기는 탑뷰가 되겠죠?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니 머릿속으로 구도로 짜야 된다든지 연출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은 없겠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번엔 책을 찍어 봤어요. 왼쪽이 레퍼런스를 찾은 거고 오른쪽이 그걸 바탕으로 제가 찍은 거거든요. 거실에 작은 책상 두고 그 위에 색지를 하나씩 올리고 소품을 놔두고 탑뷰로 촬영한 거 보시면 돼요.
더 역시 래퍼가 있으니까 따라하기 편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 사진을 촬영했어요, 제품 사진을. 근데 찍은 사진을 보니 뭔가 어색하고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망한 사진도 살리는 트리밍 기법을 사용할 겁니다. 트리밍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제 뭐 사진을 이제 마법의 프레임에 맞게 자르는 마법사의 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찍고 나면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트리밍입니다. 트리밍은 사진의 구도와 핵심 내용을 강화하여서 사진의 주제를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이제 가위로 사진을 자를 때 불필요한 배경이나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트리밍을 통해 사진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사진의 핵심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에는 배경을 제거하고 얼굴이나 표정을 더 잘 보이게 한다거나 풍경 사진에는 주요 피사체를 강조하기 위해 주변의 잡음을 제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트리밍은 마법의 과일처럼 사진을 정돈하고 주제를 강조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사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트리밍은 사진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꼭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밍 숫자 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진을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돋보이는 것 위에 불필요한 건 없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부분만 보고 싶은지 정해 놓고 그 부분만 남기고 트림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과한 트림은 화질이 일단 사진이 확대되기 때문에 화질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르시는 거는 좀 주의해 주세요. 예시로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 여기 쿠키랑 우유가 같이 있는 사진 있죠? 사진의 주제에 따라서 트리밍이 달라져요. 자, 1번 여기 위에서 제가 만약에 사진 주제가 쿠키다. 그러면 우유를 자르고 쿠키를 강조하는 사진이 되고요. 사진 주제가 우유가 되면 밑에 사진처럼 쿠키를 자르고 우유를 더 강조하는 사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이 보이고 싶은지 결정을 하고 잘라 주시면 제품이 더 강조되는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품 사진은 배경 사진, 인물 사진, 어떤 사진이든지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트리밍 작업까지 마치면 그다음은 보정이죠. 일단 보정이 제일 중요하죠. 제품은 왜냐면 사진을 밝은 곳에 찍는다 해도 보정은 꼭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왼쪽 보시면 제가 흰색 색지를 화장품을 밝은 곳에서 찍었는데도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저는 사진 찍을 때에는 이제 연출을 하고 구도를 맞추고 마지막으로 색감을 보정해서 마무리하거든요. 이렇게 보정 어플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는 일단 스냅시드로 간편하게 보정을 해요. 저는 제품 사진 보정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정하기를 때 맨날 밝기, 대비, 채도, 분위기, 화이트 밸런스, 커브 정도로만 하거든요. 밝기는 어두운 부분을 밝은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너무 보정 범위가 크지 않게 작은 범위로만 조정해야 어색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대비가 올라가면 밝고 어두운 차이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과감하고 강렬한 이미지가 되고 반대로 내려가면 부드럽고 약간 빈티지 느낌이 돼요. 저는 보정 범위를 이렇게 숫자 보시면 나오는데 20 이상은 잘 안 써요. 제품의 선명한 이미지를 위해서 제 채도도 살짝만 조절해 주고요. 20 안쪽으로요. 저는 분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분위기를 올리면 대비와 채도가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내리면 대비와 채도가 은은하게 조정되어서 저는 내리는 걸 자주 씁니다. 물론 30 이상 이렇게 안 하고 살짝만요. 저는 제품 보정할 때 제일 중요한 화이트 밸런스거든요. 흰색 색지를 사용했을 때 흰색을 흰색으로 표현해 주는 기능이라 조명이나 빛의 색상 때문에 약간 달라지는 색의 왜곡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제품 사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색 배경에 따라 그 색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조정해 보신 후 사용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보정은 어플로 직접 해 보셔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품 사진은 거의 거기서 비슷비슷해서 연습하다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근데 나는 보정 어플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에서도 간편한 보정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게시물 올릴 때 보통 이렇게 필터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노말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요 보정은 약간 어색해요. 그리고 여기 필터를 사용하지 마시고 여기 수정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밝기, 채도 대비 등등 간편하게 보정할 수 있거든요.
이제 범위를 높게 하지 마시고 뭐 10에서 20 사이로 조금 조금씩 하시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보정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좀 더 다양한 소품으로 활용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실 소품은 뭐 메모해 두셨다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제가 찍은 사진은 대부분의 레퍼런스 바탕으로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진이든 흰 배경이 기본이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인 제품 사진은 더욱 배경 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배경을 두고 사진을 찍는가에 따라 똑같은 제품도 전혀 다른 느낌이 되는 거죠. 사진을 찍기 전에 배경에 필요 없는 피사체는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흰색 배경지는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깔끔한 배경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럼 흰 배경 촬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 사진 찍을 때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 어, 제가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흰 배경지를 벽에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서 여기 라운드로 책상에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물론 고정시켜 주는 장비도 팔고 있어요. 근데 테이프로 해도 충분히 하셔도 되니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만 알아도 배경지만 계속 바꿔주면 되니까 다양한 배경 연출이 가능하죠. 흰색 배경지가 필수라면 하나쯤 소장해 두시면 제품 사용할 때 컨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양면 색상 배경지입니다. 흰색이나 무채색 배경은 깔끔한 맛이 있지만 약간 단조로운 느낌이 있죠. 근데 이 배경에 색깔이 있으면 더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색상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 많거든요. 저는 제품 패키지에 있는 색상을 참고해서 배경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갈색이고 브라운 계열이라서 색지를 선택했고 핑크라서 핑크색, 그린이라서 그린색 요렇게 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앞뒤 요 색지 자체가 보시면 색상이 달라요. 그래서 좀 더 활용하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장 이번에는 그림자로 연출한 사진이에요. 창문 옆이나 햇빛 들어오는 바닥에서 이제 색지를 깔고 찍은 거거든요. 이게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공간이라도 괜찮아요. 그림자는 입체감과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제품 강조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양면 테이프로 고정시켰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소품이 색지입니다. 똑같은 공간을 이제 다양한 색으로 전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소품이 색지라고 생각해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색지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 다이소에 보면 제가 뭐 3,000원이었나? 뭐 작은 사이즈라서 작은 제품 사용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 흰색 배경지와 색지를 조합해서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색지 색감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처럼 제품 패키지 색상으로 보시고 선택을 많이 해요. 노랑이라서 노랑, 주황이라 주황, 파랑이라 파랑, 빨강이라서 빨강 요런 식으로 저는 색지 배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품 사진에는 컨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복잡한 배경보다는 심플하고 깔끔한 배경이 제품이 눈에 더 잘 띄겠죠. 복잡하고 화려한 제품보다는 배경에 눈길이 가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고민이 배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 배경지와 색지를 포인트로 주면 깔끔하고 세련된 배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색지로 배경을 만드는 게 익숙해지면 좀 더 처음에는 한 장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감각적으로 색지 두 장을 다르게 배치해서 대각선을 만들어 두든지 아니면은 잘라서 작게 쓰든지 아니면 보색을 활용하든지 서로의 색깔을 이제 더욱더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색 색지로 포인트를 주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원색 색지는 단번에 시선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색지 활용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평면 배경과 작은 공간에서 누구나 깔끔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색지를 활용하면 편하지만 모든 제품이 색이 선명하진 않잖아요. 부드러운 계열도 있고 저는 그럴 때는 이제 비슷한 톤으로 매칭을 해요. 제품과 소품의 분위기를 맞추는 게 톤앤톤인데 여기 보시면 샴푸 패키지에 초록색이니까 저는 나뭇잎으로 초록색을 은은한 색깔로 맞췄고 그리고 색이 선명하면 색지를 활용하면 되는데 은은한 색상은 소품으로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랑 에센스니까 노란 접시, 노란 꽃, 디퓨저는 같은 색감으로 이렇게 분위기 통일이 됐어요.
여기 색감을 다들 약간 비슷한 걸로 소품 제가 매칭을 했죠.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는 광각 렌즈이고 작은 공간이라서 공간감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탑뷰를 통해서 뭐 입체가 아닌 평면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근데 하지만 모든 제품을 다 평면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입체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제품 사진 찍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전시다이라는 제품인데, 여기 스폰 보시면 뭐 이렇게 동그란 거랑 길쭉한 계단 모양 요게 전시다인데, 요거는 프레임 속에 깊이가 생기면서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할 수 있거든요. 제품 연출이 너무 어렵다 하실 때는 이게 별다른 연출 없이 전시다이만 놔두고 제품을 놔두고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뭐 다양한 뭐 전시다이를 서로 다르게 배치하면서 이제 입체감도 커지게 되고 제품도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해서 한두 개 정도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또 스펀지로 가볍고 방수가 돼 가지고 제품을 사용하다가 뭐 더러워졌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으면 돼요. 예를 들자면 요게 1 번에 이게 청결제인데, 뭐 제가 전시다이 제품이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같은 색상을 맞춰 가지고 오렌지색으로 같이 연출을 했어요. 또 소품 또한 오렌지색으로 했죠. 이번에는 바디로션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제품을 뭐 해도 잘 맞추는 화이트 색상이거든요. 요거는 뭐 깨끗한 느낌을 주기에 연출하기 좋은 것 같고, 뭐 제품 패키지를 보면 핑크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뭐 제품 배경에 핑크색을 넣고 뭐 조합고 또 핑크색으로 요렇게 연출했습니다. 그렇게 3 번은 요거는 고급 에센스라서 이렇게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소품을 안 쓰고 이렇게 비슷한 색상의 다이 소품으로만 연출했어요. 이렇게 조합꽃 하나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죠. 조합꽃은 가장 기본이라서 어떤 제품과도 잘 어울리는 소품이에요. 저는 주로 향수나 뭐 화장품, 여성스러운 제품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조화보다는 약간 독특한 조화가 많거든요. 이렇게 한두 개 있으시면 포인트로 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뭇잎도 하나 있으시면 좋고요. 제가 연출컷 할 때 이렇게 딱 막히는 순간이 오면 제가 이거를 활용해요. 이제 모형책이거든요. 모형책이랑 이미지가 많은 책인데, 요 모형책은 이렇게 뭐 툭툭 쌓아 놓고 찍기만 해도 연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네이버나 제가 아까 소품 많은데 모형책 치시면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일단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아까 두 번째는 이미지가 많은 책인데, 이건 잡지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안에 아까 이 모형책은 안에가 빈 공간이고, 요거 이미지 잡지책은 안에 사진이랑 프린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품 옆에 펼쳐 놓기만 해도 없는 소품들로 이미지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연출것이 굉장히 풍성해져 가지고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소품이에요. 음식이나 음식 관련 제품에서는 뭐 그 음식이랑 어울릴 만한 거, 즉 이게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이렇게 파스타 같은 거 있죠. 파스타인데 보통 우리가 파스타 먹을 때는 빵이랑 같이 먹잖아요, 음료랑. 뭐 이렇게 바게트 빵이라든지 뭐 제육볶음이라는 뭐 쌈, 그리고 밑반찬 요런 거를 같이 연출하시면, 사이드에 연출하시면 이제 좀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먹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이드 자체를 소품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는 이제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들면 이게 똑같은 올리브 오일 제품인데 제품 패키지가 똑같죠. 근데 오일 종류가 두 개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레몬 올리브 오일이고 요거는 갈릭 올리브 오일인데, 이게 왼쪽에는 올리브 오일이 같은 경우는 제가 레몬을 소품으로 활용했고, 레몬 하면 굉장히 좀 상큼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샐러드가 어울릴 것 같아서 닭가슴살 샐러드와 함께 촬영했고, 오른쪽 갈릭 올리브 오일은 마늘로 같이 소품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마늘하고 오일하면 보통 감바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감바스가 어울릴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함께 연출했던 거거든요. 일단 요리 재료를 활용하면 이제 심심한 완성 음식에 좀 더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이제 음식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음식으로 관련된 피드에 사진 찍고 계신다. 그러면 조 소품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찍어 오시면 사진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의 사진 찍는 과정과 다양한 소품 활용을 보셨는데, 사진 찍는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제품 셀렉트 포인트를 찾아야 되죠. 그리고 레퍼런스를 찾고 소품과 배경 준비를 하고 뭐 카메라 닫고 기본 세팅과 그리드, 그리고 촬영하고 보정하고 완성. 그리고 인스타에
피드에 업로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한 번 듣는다고 해 가지고 한 번에 잘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습하시고 이제 나만의 색깔을 만드신다면 분명 수익화로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사진을 많이 찍어 보셔야 되거든요. 사진 못 찍는 저도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